342페이지 봅시다. 342페이지. 자, 1번입니다. 사업주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옳은 겁니다. 1번. 연간 단독 20, 공동 20, 건설사업하는 자, 연간 만 이상 대리조정사업하는 자는 시군구 등록한다. 등록기관은 국장이죠. 국장. 틀렸고요. 2번 주택조합도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 뭐 물론 하는 경우도 있죠. 주택조합이 단독을 하게 되면 등록을 할 것이고 공동을 하게 되면 등록을 안 할 것이고 3번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할 경우 등록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4번 주택조합이 구성주택을 건설할 때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다. 주택조합은 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 등록사업자와 공동할 수 있습니다. 5번 고용자가 근로주택을 건설할 때 등록사업자 공동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죠. 하여야 한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됐고요. 2번 문제 X. 3번 건설사업 등록 사업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부정수표 단속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등록할 수 없다. 1번은 안 배워서 모를 것이고 2번 세대 증가인 리모델 주택자본 구성주택을 건설할 경우 등록사업자 공동 시행할 수 없다. 이것은 잘 들어요. 주택조합 가르치고 세대 증가하지 않은 리모델 제외 주택조합이 구성주택을 건설할 때 등록사업자 공동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대수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만 제외되는 거예요. 주택조합이 등록할 수 있다 해서 누구만 제외하냐? 세대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을 제외. 그러니까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이면 공동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2번 틀렸고요. 3번 지역, 직장, 지역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초액사유로 지연됨으로써 조합원이 입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4번, 5번은 X고 2번이 틀렸으니까 그냥 1번은 맞구나라고 넘어가야 돼. 방법 없어요. 문제 4번 주택조합이다. 틀린 것은 1번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도 가입할 수 있다. 서울, 경기, 인천은 하나의 지역이다. 이 얘기죠. 맞고요. 2번 주택조합을 설립할 경우 모두 관할 시군구 설립인가?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시군구에게 신고해야죠. 3번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택지를 주택건설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경공매를 통해서 취득한 공공택지는 예외를 한다. 패스고 4번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맞고요. 5번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질병적 유약,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세대주택을 일시에 상실한 경우로서 시군구 정장이 인정하면 그때는 조합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2번이 주택조합 설립할 때 모두 시군구 인가받으라. 2번이 틀렸으니까 3번은 자동 그러면 맞는 게 되는 거예요.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 소유하는 공공택지를 건설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주택조합은 택지를 따로 별도로 준비하라 이 얘기죠. 다만 경공매를 통해서 취득하면 그때는 예외다. 그때는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5번 주택조합이 옳은 거 1번 특이과열지구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설립인가 신청 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 입주기간까지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등가 말든가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받으려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까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 이하 하나 가진 세대주이거나 1번은 틀렸고요. 단정하면 안 되죠. 2번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 설립할 경우 조합원은 조합설립 인가일부터 입주가능까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그 T가 나오면 안 되지.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라고 잘라야지. D 틀렸고요. 3번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을 해서 주택을 건설할 때 등록하거나 등록사업자 공동사업 시행한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을 해서 건설한다. 혼자 하면 당연히 등록해야 되고 등록사업자 공동을 하게 되면 등록 의무가 없고 3번은 맞네요. 4번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부터
4번 공동 시행하여야 한다. 뒷부분 틀렸다 봐야겠네. 공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위해서 주택을 건설할 때는 등록을 하거나 본인이 단독으로 하거나 아니면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4번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로부터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된다. 설립인가 받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됩니다. 리모델링이면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2년 내 사업계획 신청, 리모델링이면 2년 내에 리모델링 허가입니다. 리모델링 허가. 근데 증가 세대가 30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그러면 지금 4번이 옳은 건가 틀린 건가? 뭐 원칙으로 봐야 되겠네. 주택조합은 앞에다 씁시다. 지역서요.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다. 그럼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어요. 5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은 모두 조합원이 20 이상이 된다. 리모델링은 조합원 수 적용을 안 받습니다. 6번 주택조합이 더 옳은 것은 1번 주택조합을 설립하게 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에 등기함으로써 주택조합은 법인이 아니니까 등기가 없습니다. X. 2번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거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60이 아니고 85죠. 85 이하 한 채 소유한 세대주인 자여야 된다. 틀렸고요. 3번 군민택 공급박에서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자는 군민택 공급박에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자는 관할 시군구 신고하고 이러한 신고사항의 주택조합은 지역주택, 지역이 아니고 직장, 그러죠. 직장 틀렸네요. 4번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업보다 분양 목적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도 리모델링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5번 리모델링 주택 설립인가 받은 후에 교체, 신규가입. 리모델링 주택 조합원의 교체는 마음대로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다. 거기서 조합원의 주택을 취득한 자는 그냥 조합원이 됩니다.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합니다. 7번 리모델링이다. 옳은 것은 1번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20 이상 그런 거 없습니다. 2번 건축법 건축받아 건축된 공동주택 소유자는 리모델링 주택조 조합이 될 수 없다. 애매하죠. 건축법 허가받아 분양 목적인 공동주택 소유자는 될 수가 있어요. 그 없다라고 단정하면 일단은 틀렸다고 해야죠. 3번 증축이 수반되는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20년이 아니고 15년 이상 경과하고 4번 리모델링 주택 시군구 리모델링 허가받아야 되며 이를 위해서 조합생 받고 2년 허가 신청한다. 맞습니다. 리모델링 허가입니다. 시군구 허가, 리모델링은 허가. 2년 내 허가 신청해야 된다. 증가 세대가 30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그런 말이 없으면 리모델링 허가가 맞아. 5번 인가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에 찬성해 안주택 토지에서 수용이 아니고 매도 청구죠.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죠. 8번 지역 직장자본 설립인가 받은 후에 교체할 수 없다. 결연이 발생하면 충원할 수 있다. 다음 중 충원서에 틀린 것은 첫 번째 조합은 사망, 두 번째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에 입주자 선진된 지위가 양도 증여 판결을 바뀌면, 세 번째 조합인 탈퇴해서 조합원 수가 20명이 아니고 50% 미만, 건설 예정 세대 50 미만. 틀렸고 4번 조합원이 무자격 판단돼 자격을 상실했다. 교체해야죠. 5번 사업계획 승인 과정 등에서 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 50 미만이면 충원할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렸네. 9번은 주택법상 주택건설 등록 가로에 들어갈 내용이다. 옳게 연결한 거. 연간 몇 호 이상 단독, 연간 얼마 이상 대지의 국장의 등록이다. 연간 20, 대지는 만. 10번 주택조합 옳은 거. 1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 할 수 있다. 이건 약간 이제 개정되기 전인데 지금은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그래요. 1번은 놔두고 지금 개정이 안 돼 있네. 2번.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하는 주택조합은 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틀렸죠? 등록은 없음.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에 찬성하지 않은 주택토지 매도청을 할 수 있죠. 3번이 맞네요. 4번 군민택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 설립할 때는 시군구 신고. 5번 리모델링 조합은 건설 예정 50 이상으로 조합을 구성하되 20명 이상 리모델링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옳은 것은 3번이니까 1번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해야 되나? 1번 지문을 지웁시다. 개정이 된 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1번 지문 지우고 안 보면 될 것 같아요. 해설도 1번 틀렸으니까 해설 1번 지우고 안 보면 그만이에요. 지금 뭐라고요?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개정된 그게 나오니까 해설도 지문도 틀렸으니까 지워버리고 11번. 지역주택자 옳은 거 1번.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하는 조합은 국장에게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2번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기초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3번 조합설 인가 신청부터 입주 가능까지 전혀 문제 85주택 한 채 보유하고 6개월 이상 동일지역에 거주한 세대주인자는 조합원 자격이 있다. 86이 틀렸네. 85네. 이런 엉터리 문제 안 내요. 수정해도 똑바로 수정해야 돼요. 4번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 승인을 얻어 조합원 추가 모집할 경우 추가 모집된 데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기준을 판단한다. 이거는 맞네요. 5번 조합원 사망으로 상속받을 때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무주택 그런 조건 없습니다. 4번이 맞네요. 12번 조합, 총회, 필수기획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조합 임원의 선임 현임, 조합, 사업비 조합원별 분담 내용, 주택상환사채 발행 방법 변경, 차금 차입 방법 2절 상환 방법, 건설대지 위치 면적에 대한 조합계획 변경. 여기에서 주택조합하고 전혀 관계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주택상환사채. 주택상환사채는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 발행합니다. 주택조합은 발행권이 없어요. X죠. 13번 인가가 아닌 것은 설립인가, 해산인가, 변경인가인데 혼자만 신고 있어요. 군민대 공급받기 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나머지는 설립인가, 변경인가, 해산인가.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14번 주택조합 틀린 것은 1번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고 30세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에 찬성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매도청을 할 수 있다고. 3번 군민택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 설립하는 시군구에게 신고한다. 신고 맞고요. 4번 지역, 직장, 설립인가 받거나 인구와 등을 변경해서 조합을 모집할 때 시군구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을 모집합니다. 5번 시공자와 공사계약 체결은 조합총회다. 뭐 그까지 안 배웠지만 몇 번이 틀렸으니까 2번이 틀렸으니까 5번은 맞다 그래야죠. 15번입니다. 단지 전체 대상으로 정적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주택자 설립할 때 조합설립 인가 신청 시 제출 첨부 서류가 아닌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회장 규명서 들어가고 또 결의서 들어가고 경과 연수가 지났음을 증명 서류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착륙정의 회의록, 규약, 조합은 명부 들어가고 그리고 증축이니까 15인 이상 경과일성을 증명 서류 들어가고 자 주택 소지 80 이상 사용권 확보 이것은 지역하고 건설하기 위한 직장이죠. 16번 주택조합 옳은 것은 1번 군민택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면 시군구 신고입니다. 설립 인가, 설립 신고, 변경 신고, 해산 신고 얘는 계속 신고죠. 2번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 건설 공급하는 세대수를 포함해서 건설 예정 3분의 1 이러지 말고 지역주택조합은 임대를 제외한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경우 공동대 소유권이 수인공에 속할 때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접는다. 모두 각각이 아니고 대표하는 1인. 4번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더라도 조합원 수가 건설 예정세대 50 이상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 충원할 수가 없다. 그럼 죽으면 안 되겠네. 눈 감겨도 감으면 안 되겠네. 얼마든지 사망은 충원 사유가 됩니다. 5번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받으러 조합원 추가 모집할 때 주택조합 변경인가면 당연히 변경인가 받아야죠. 추가 모집한다. 변경인가 받으세요. 5번만 맞네. 건설 사업 절차입니다. 1번 사업계획 승인 틀린 거. 1번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30 이상 공동 건설하거나 만 이상 대지 조성 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계획 작성해서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받는다. 맞죠? 2번 국가토지공사하면 국장한테 승인받는다. 맞아요. 3번 안 배웠으니까 패스. 4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승인 신청받고 며칠 내에 승인율 통보한다. 60일. 5번 사업계획 승인을 사업주는 승인받은 사업계획 사업을 하고 승인 없고 며칠 내에 착수한다. 승인받고 몇 년? 무슨 2년, 무슨 2년? 5년이죠. 5년. 이제 사업계획 승인받고 5년. 공급을 구분하면 최초 5년, 최초에는 최초 신고하고 2년 그래야지. 3번은 나온 적이 없으니까,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무시해요. 패스. 5번이 틀렸고요. 2번. 자,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다 틀린 거. 단독 30, 공동 30, 대지만 하고자 할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맞네요. 원칙으로 맞습니다. 2번 주택건설 사업 등에 해당하는 주택건설 사업 등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적으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의 건설은 단독이면 50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3번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한옥이면 50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4번 전입면적 30 이상이고 진입도로폭 6m 이상인 단정 연립 단정 다에 따른 50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5번 재건축 시행하기 위해서 정비 건설은 공동주택은 50 이상. 재건축이 아니고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 그러면 50 이상. 5번이 틀렸네. 3번 하나의 단지를 여러 개로 나눠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 1번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해당 단지 공구별로 분할해서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있죠. 2번 건설한 하나의 주택단지를 둘 이상 구분된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상검사 별도 수행할 수 있는 구역. 맞아요. 3번 건설한 식재 적용이 된 넉지를 설치, 공간을 조성해서 6m 이상 폭으로 공간을 설정하고 공급별 세대는 300 이상. 그것도 맞네요. 4번 공급별 분할 주택 건설할 때 전체 호수가 600 이상인 주택 단지야 나눈다. 맞네요. 5번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자는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고 승인받고 몇 년? 5년. 최초 외가 최초 신고하고 2년 그러죠. 4번 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는 사유다. 틀린 거. 1번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고 5년 이내에 공사 시작하면 취소할 수 있다. 맞네요. 2번 사업주체가 공구별 분할 시행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경우 최초로 공사를 진행한 공구는 승인받고 5년 내에 시작하면 취소할 수 있다. 맞네요. 3번 사업주체가 공구별 분할 시행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경우 최초로 공사를 진행한 공구 외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한 최초 착공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시작하면 취소할 수 있다. 너는 기다리고 있었다지. 너는 취소 사유가 아니다. 4번 사업주체가 경공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 상실했다. 승인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뭐가 됐으면? 주택 분양 보증이 됐으면 안 됨. 5번 사업주의 부도 파산으로 공사하려 불가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뭐가 됐으면? 주택 분양 보증이 됐으면 안 됨. 자, 요번 매도 청구 틀린 거. 1번 인가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에 찬성하지 않은 주택토지 매도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2번 지구된 결정에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으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대지 면적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에게도 인정이 됩니다. 3번 2의 경우 지구된 결정 것이 몇 년 전에 소유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매도할 수 없다? 10년. 원주민 10년 전, 10년 전. 4번 2의 경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와 사전에 3개월 이상 기간 등 협의. 좋아요. 3개월 이상 협의. 5번 3의 경우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모두 포함. 10년 계산할 때는 그 앞전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간까지 모두 포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6번 매도 청구 옳은 것. 1번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주체가 건설 대지 중 80 이상 권을 확보한 경우 확보 못한 대지 모든 소유자 안 되지? 95 이상 해야 모든 소유자죠. 2번 얼마 주고 매도 시가 공시지가 아니고 시가로 매도 청구. 3번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주체가 사용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지구단위 계획 결정 것이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결속 보유 있는 자는 사업주체 매도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가로안에 직계 전 비속 배우자부터 상속받으면 피상속 기간도 합산해서 10년만 넘으면 돼요. 4번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주체가 매도 청구할 경우 대상 대지 소유자가 있는 걸 확인하기 현재 곤란하면 특별한 권고 절차 없이 매도 이러면 안 되지. 매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어디 있나 모르겠다. 청구를 대시하는 둘 이상 일간신문에 2번 이상 내고 30일 기다리고 그대로 안 나타나면 이렇게 나가야지. 그러니까 특별한 권고 절차 없이 그게 아니고 청구를 대시하는 둘 이상 일간신문에 2 이상 권고하고 30일이 지나면 매도 청구 대상 토지를 보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추천한 감평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법원에 공토하고 사업 시행할 수 있다 그래야죠. 4번 영토리고 5번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후 즉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협의는 하고 매도 청구해야죠. 답은 결론은 3번이었네요. 7번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다.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이 동일 건물로 건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토지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서 대지면에 10만에 50번 한우 짓는다. 누구한테 간다? 국가하고 토지공사는 누구한테? 국장. 330만 이상인 토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은 국장. 수도권 광역시 긴급한 주택 내에서 국장. 지역균형 발전에서 국장이 지정 고시한 적은 국장. 국가지자체 공사가 50% 초출전 법인은 국장. 두 번째, 비광역시 시구에서 지역균형개발이 어쩌고 국장이 지정 고시한 적에서 50% 한우면 누구? 국장. 둘 다 국장이죠. 8번 패스. 너무 쉬우니까 패스. 9번 사업자가 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 을로부터 주택건설사를 분할 시행하는 그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받았다. 자, 틀린 거. 자, 갑은 을한테 분할 승인받았습니다. 분할 승인. 첫 번째, 을은 사업계획 승인의 것을 고시한다. 해야지. 60일에 승인했으면 고시하고. 2번 갑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 공고 외 공고에서 해당 주택단지는 최초 착공 신고부터 2년 내 시작을 해야죠. 안 하면 취소 사유가 아니네. 2년이니까. 3번 갑이 소송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어 연장 신청한 경우 을은 분쟁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 연장? 1년 연장. 5521 연장은 1년. 4번 주택 분양 보증을 받지 않는 갑이 파산했네. 보증 안 받고 파산했네. 공사 관련 불가능하면 을은 쩐다. 취소할 수 있다. 5번 갑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 공고 외 공고에서 주택단지 최초 착공 2년 지났음에도 사업자 공사 시작 안 하면 얘는 취소 사유가 아니다 그랬죠. 5번이 틀렸네요. 5번이 맞고 연장 기간은 1년이니까 3번이 틀렸죠. 10번 패스. 똑같은 게 넘어갑니다. 11번. 사업주체 보호대책 틀린 거. 1번. 국가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는 주택건설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타인토지 출입하거나 타인토지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번. 일행으로 손해를 입은 적이 있으면 행위를 한 사업주체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행위자 그러지 말고 행위자 속한 행정청 시행자니까 사업주체가 보상 그러면 맞는 말이 되고. 3번 군민대 건설 공부한 사업주체는 군민대 대유조정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면 등기소 밖에 행정계장에게 필요한 서류 열람, 복사, 등본, 발급 청구할 수 있다. 여기도 시행자 보호 조치는 있다. 특히 주택법은 군민대 건설할 때는 엄청난 특혜를 줘요. 4번 국가토지공사 사업주체가 주택건사업, 대유조정사업 위한 토지 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를 지자체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국가하고 토지공사, 국가토지공사 위탁이에요. 위탁하게 되면 세세한 공짜는 없어요. 위탁하게 되면 수수료자 몇 프로? 여기는 2%, 여기는 2%. 다른데 청산금 징수, 비행정청이 행정청에다 청산금 징수했을 때는 4%, 지들끼리는 2%, 그렇게 알아놔야 돼요. 주택법에서는 2%입니다. 자기네들끼리는 2%. 우리가 부탁하면 4%, 자기네는 2%, 그렇게 알면 돼요. 12번 사업주체 토지 수용사용 틀린 거 1번.
토지 수용 사용할 경우 이 법의 규정을 대위하고는 당연히 공치법 준용 상식이고 2번 주택법 사업계획설 공치법 사업 인정본다. 이것도 상식이고 3번 수용 사용의 보장은 군민택 건설, 군민택 건설한 대의 조정한다. 이거는 알아야 되고 주택법에서 수용은 군민택 건설, 군민택 건설한 대의 조정할 때만 수용됩니다. 4번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대한 재개 신청은 공치법 규정 따르지 말고 공치법 따르는 건 없어요. 공치법 일례이지만 국계법, 개발법, 도정법, 주택법은 사업시행기간 내, 사업시행기간 내. 틀렸죠? 5번 등록 사업자는 수용권 인정이 안 됩니다. 4번이 틀렸네. 국가지하철 공사만 수용권이 인정됩니다. 13번 X, 14번 X, 15번. 주택법 택지치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국가지자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 임대함에 있어서 군민택 규모주택을 50% 건설하거나 조합주택 건설 목적으로 토지 매수 임차 원한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 매각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특혜 조정 빨리 하셔. 빨리 몇 년입니까? 2년 내 시행하지 않으면 환매, 계약을 취소, 급매점할 수 있다. 3번 사업주체가 군민택을 사용해서 도리과 사업시행자의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며 도리과 사업시행 채비 총 면적 50% 범위 내에서 우선 매각할 수 있다. 2분의 1이나 50이나 똑같아요. 4번 도리과 사업시행자가 채비지를 사업주체의 군민택을 매각할 경우 경쟁입찰 방법을 한다. 다만 매각을 유효한 주체가 혼자면 수의계약도 됩니다. 5번 채비 양도가는 감정가 기준으로 하는데 임대주택 등 그러면 조성원가도 할 수 있습니다. 16번은 15번에 1번, 2번이니까 넘어가고 17번입니다. 환지 방식 대지 활용이다. 틀린 거 1번. 사업주자 군민증을 사용하기 위해서 환지 방식 사업을 시행하거나 도리과 사업시행자의 채비지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리과 사업 채비지 매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번 도리과 사업시행자는 채비 총 면적 50%를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고 3번 도리과 사업시행자 채비지 사업주택에 매각 요구할 경우 추첨이 아니고 경쟁입찰. 근데 요구하는 데가 한 명이면 수의계약도 되고 4번 사업주체가 환지에 수입된 채비지 요구하면 도리과 사업시행자는 사업체 매각 채비지를 하나의 단지로 만들어줘야 돼. 5번 채비지 양도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되 임대주택 등 그러면 조성 원가로 할 수 있다. 18번 주택건설사업 절차 틀린 것 1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주택건설사업 승인했을 때와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전쟁이 리모진 허가를 했을 때 주택공사 감리할 자를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해야 한다. 패스고 2번 패스고 3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300 이상 패스고 4번 사업주체 또는 입주인자는 사용검사 받으러 가면 주택부대 복리 대지를 사용하거나 사용해 갈 수 없다. 이건 알아야죠. 사용검사 받고 쓰는 게 원칙입니다. 5번 임시사용승인 대상이 공동주택이면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 할 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은 패스가 아니고 X입니다. 감리까지 공부 안 합니다. 19번입니다. 건설사업 완료다. 가장 틀린 것은 1번 사업계획 승인하는 주택건사업 대종사업을 완료한 경우 주택대지에 대해서 시도 국장에 사용받는다. 이러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사용검사는 시군구 예외적으로 국장 그래야지. 사업계획 승인권자하고 사용검사권자가 달라요. 사업계획 승인은 10만 미만이다. 특별시 광시 특자의 특자시 장소 10만 이상이다. 시도 대도시. 사용검사는 시군구. 또 국가하고 토지공사는 국장한테 받는다. 국장 받는 게 4개죠. 사용검사는 국장. 그러니까 사용검사는 시군구하고 국장입니다. 1번 틀렸네요. 2번 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신청하고 60일, 검사는 15일. 3번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건설사업 계속할 수 없으며 보증자가 시공을 하고 사용검사 받는다. 그게 원칙이요. 4번 사업주체 또는 입주된 데는 사용검사 받는 거 아니면 주택 대지 사용할 수 없다. 그게 원칙이요. 5번 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은 동별로 공사가 끝나면 동별로 임시사용승인 받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건축물이 공동주택이면 동별로 끝나고 임시사용승인은 세대별로도 할 수 있다고.
20번 사용검사 틀린 것은 1번 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역에서 사업을 못하고 있으면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사용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완료 전이라도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임시 사용승인받아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3번 임시 사용승인 경우 공동주택이라도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 받을 수 있죠. 하여튼 끝나기는 동별로 끝나고 원래 동별로 맞는데 공동주택은 끝나기 동별로 끝나고 승인은 세대별로도 받을 수 있다. 4번 사업조치가 사용검사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대한 준공검사 받은 걸로 봅니다. 그 예를 대세요. 그러면 5번 건축허가 받은 걸로 본다. 건축법 사용승인 받은 걸로 본다. 3번이 틀렸고 21번 사용검사 등 틀린 거 1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받을 수 있다죠. 2번 사업체 파산해서 주택건설사 개소 속고 시공 보증자 없으면 입주행자 대표회가 시공자 정해서 공사 끝내고 사용검사 받아야 돼요. 3번 주택건설사업을 공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할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공구별로 사용을 받을 수 있다고. 4번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내에 하고 15일. 5번 공동주택이 동별로 공사 완료되고 임시 사용 승인이 있는 경우 대상주택의 사업권에 적합하고 사용의 지장이 없는 때는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 승인할 수 있다 그래야죠. 그러면 틀린 것은 몇 번이에요? 1번. 자, 주택의 공급입니다. 주택의 공급. 1번 시군구청장은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되며 입주자 모집할 때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을 결정한다. 분양 승인을 누가 합니까? 시군구. 그러면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누가 만듭니까? 당연히 시군구가 만듭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 분양 승인할 때 분양가 심사는 심의 결과에 따라서 분양 승인합니다. 1번은 맞네요. 2번 사업주체가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주택 하루 건너뛰고 분양가 이하로 그러면 사업주체 일반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정하는 기준에서 산정되는 데는 분양가 공급해야 된다. 패스. 3번 도생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X. 4번 분양가액은 택지비 건축비 구성하되 구체적인 명제, 산정 방법, 감평 기간, 선정 기간 방법 등은 전부 다 국토부 영역에 있습니다. 대통령 영역에 있으면 배우는데 국토부 영역에 있으니까 우리가 안 배워요. 5번 사업조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서 공공택지 공급한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받았을 때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가 공시해야 한다. 공공택지 분양가 공시는 누가 하고? 사업조치. 민간택지 분양가 공시는 누가 하고? 시공구. 틀린 건 몇 번이고? 3번이고 2번은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없으니까 2번 X 2번 지우고 고민할 필요 없이 2번을 지우고 안 보면 그만이요.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가 옛날에 이랬지만 지금은 옛날에는 사업주체가 일반인 공급하는 공동주택 지금 안 그렇다고 사업주체가 돼서 공공택지에서 일반인 공급하는 공동주택 또 공공택지 외택지에서 국장이 지정해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일반인 공급하는 공동주택 지금은 구분된다고 구분. 그러니까 2번 지문 X 지우고 안 보면 돼요.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지정 해제 틀린 거 1번 국장은 주택가 상승의 물가보다 현재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 급등 우려가 있는 일정 지역에 대해서 주거정책 심의 심의 거쳐 분양가 상한제 지정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지정할 수 있는 자 누굽니까? 국장. 일정 지역은 직전에서 3개월간 가격 상승률 10%, 거래량 200%, 경쟁률 20대 1 초과. 일정 지역이요. 2번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지정 해제할 때는 시도 의견 듣습니까? 중요해요. 시도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합니다. 3번 시군구청장은 사업주체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해당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에다 쓰게끔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압니다. 4번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주거정책 심의 심의를 거쳐 적용적 해제할 수 있다. 해제는 끝맺음이 하이한다. 해제는 하이한다. 5번 시도 시군구청장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이 안정됐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지정할 필요가 없다. 인정하면 국장한테 해제 요청할 수 있죠. 요청받은 국장은 며칠 내에 가부 통보? 40일. 심의 거쳐서 40일 결과 통보한다. 해제는 끝맞음이 하이한다.
3번 분양가 심사위원회 옳은 거. 1번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서 분양가 협의를. 왜 네가 하냐? 누가 해야지? 시군구에 시군구. 시군구 해야지. 왜 국장이 하는가?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누가 만든다? 시군구. 근데 국가지자체공사공사는 분양 승인 안 받아요. 국가지자체공사공사는 분양 승인 안 받으니까 걔들은 기관장이 만들고 나머지는 시군구가 하고. 그래서 1번은 시군구. 2번 분양가 심사는 주택 관련 전문가 5인 이상 20인에 패스. 3번 시군구청장 사업계획 승인 신청했으면 며칠 내에 설치느냐? 암기하지. 며칠? 20일. 암기하지 이것은.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했으면 20일 내 설치해야 돼요. 4번 시군구청장은 입주자 모집을 함에 있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따라 승인을 결정 5. 5번 위원회 위원장은 시군구청장이 공공위원장에 지명하는 자 패스. 하여튼 몇 번이 맞아요. 4번이 맞으니까 나머지는 틀렸다죠. 그러면 2번은 왜 틀렸는가? 2번은 심사위원은 10명 이내로 돼 민간위원은 6명 이상을 포함한답니다. 5번은 왜 틀렸는가? 위원회 위원장은 시군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답니다. 공공위원이 아니고 민간위원 중에서. 분양가 심사위원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되 민간위원이 6명 이상 포함해야 된다. 한번 읽어만 봤어요. 4번입니다. 주택의 공급 분양가 상한제 틀린 거. 1번 지방공사가 사업주체 되어 입주자 모집할 때 시군구 승인받는다. 원래 입주자 모집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은 시군구 승인이요. 복리시설은 시군구 신고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승인 없고 신고 안 해요.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입니까? 공공주택이지. 승인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번 X. 2번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할 경우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문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 가격을 따로 제시해야 된다. 이것도 한번 났죠. 1번이 X니까 2번은 O다 그래요. O다. 그런 거 있습니다. 3번 도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습니다. 4번 관광특구 50지 이상 공동주택 적용받지 않습니다. 5번 공공택지 주택을 공급할 때 분양가 상한제 주택 택지비는 공공택지비는 공급가에다 국토부령이 정하는 택지월드 비용을 가산한다. 1번 틀리고 2번도 한번 났지만 중요하게 안 보니까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지문 5개 채우러 나왔어요. 5번 분양가격 옳은 거 1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기 분양가액은 택지비 건축비다. 당연하지. 택지비 건축비. 2번 토지공사가 사업주체 입주자 모집할 때 분양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국가지자체공사공사 승인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해요. 3번 사업주체가 복리 입주 모집할 때 시군구에게 승인받는 것이 아니고 신고. 입주자 모집은 승인, 복리는 신고. 4번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받을 때 분양가 공시할 필요가 없다. 공공택지 분양가 공시는 누가 해야 된다? 사업주체가 하여야 한다. 공공택지 외택지 분양가 공시는 누가 한다? 시군구가 하여야 한다. 그거 알아야 돼요. 공공택지는 사업주체가 해야 되고 공공택지 외택지는 시군구가 해야 되고 이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공시가 하여야 한다. 의무예요. 의무.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알리는 게 공시가 의무라고. 단지 누가 하냐? 공공택지는 사업주체, 공공택지 외택지는 시군구. 5번 관광진흥법 관광특구입니다. 관광특구 150m 이상인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습니다. 50층 이상 150m 이상 적용 안 받음.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었고 6번 주택공급 옳은 것 1번 토지공사가 사업주체에서 복리입주자 모집할 때 시군구 신고 계속 나와요. 입주자 모집은 시군구 승인, 복리는 신고인데 국가지자체공사공사 달리표려면 공공주택 사업자는 승인도 안 받고 신고 안 한다. 잘 나와요 그거. 2번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에서 견본주택 건설할 때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법, 견본주택 각실, 내부 촬영한 영상문을 제작해서 시군구 제출. 원래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모집 승인 신청할 때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하려면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문을 만들어 옵니다. 국가지자체공사공사는 입주자 모집 승인 안 받아요. 승인 안 받으니까 국가지자체공사공사는 견본주택 건설할 때 만들어요. 건설할 때 만들어 온다. 2번 맞고.
3번 관광특구 50층 이상 적용 안 받는다. 받는다가 아니고 안 받는다. 4번 공공택지 외특조서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지역에 공급하는 도생은 적용받는다 만다 안 받는다. 5번 시도는 사업계획 승인 중에서는 30일 내에 분양가 심사추는 이르지 마세요. 누가 한다? 시군구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 며칠 내? 20일 내에. 옳은 것은 2번이 됐어요. 7번 주택 공급 옳은 거 1번 또 나오네. 토지공사가 총지분의 100% 70%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업주체에서 입주업을 시군구 승인 받는다 만다 안 받는다. 국가자재 공사가 50% 초과 출자한 법인 그것도 공공주택 사업자니까 승인 안 받고 신고 안 합니다. 2번 관광특구 51층이고 140m네 51층이면 된다. 140은 필요도 없다. 둘 중에 하나만 걸치면 된다. 분양가 적용 대상이 아니다죠. 3번 시도는 주택가 상대 물가 상보다 현재 높은 줄서 주택가 급등 우려되는 지역에 분양가 적용 왜 시도가 하냐 누가 해야지? 국장이 해야지. 국장이 해야지. 4번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자에게 주택 소유자들이 매도 청구하면 해당 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이 5% 미만이 된다. 이거는 맞죠? 자, 이게 지금 사용검사 매도 청구인데 첫 번째 얼마에 의한 매도 청구? 시가. 매도 청구하려면 이제 대표자는 소재기. 그때 대표자 선생 얼마 동의? 4분의 3. 매도 청구에 대한 이 내용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모든 자한테 효력을 미치고 5% 미만일 때만 가능하고 실소유자가 소유권 확보하고 2년 내 의사표시하고 그리고 거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체한테 모두 구성할 수 있다. 5번 사업주체는 투입관리의 건설 공반 주택에 입주에 선정된 지위 몇 명을 상속합시다. 상속은 할 수 있다죠. 상속은 할 수 있다. 4번이 맞죠? 8번 저당권 설정 등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 틀린 것은 이거 시구해야지 안 끝나겠네 이거. 시구합시다.